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좀 이상 떨리거나 이런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물리학습법 합격의 법학원 물리순뇨 강사. 제가 올해로 변리사 수업을 한 지 9년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오래 변리사 물리 수업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출제 난이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59회, 60회, 61회만 좀 살펴볼게요. 자, 22년도 59회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난이도 한 중 또는 중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까지 출제된 문제 경향하고 갑자기 60회에 23년도에 출제된 경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난이도 상이었어요, 상. 근데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 보니까 출제 경향은 비슷해요. 같은 분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또는 같은 분들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를 요거하고 유사하게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에도, 왜냐하면은 출제 경향이 확 바뀌면서 난이도 조절을 약간 실패하신 것 같은데 1년 만에 난이도를 유사하게 맞춰주신 걸로 봐서 쭉 가실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출제위원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내년 난이도는 중 또는 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극단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난이도가 중 또는 중상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리사 시험 원래 난이도가 이렇게 정상일 때는 변리사 물리 목표는 시험 보러 가서 15분 또는 20분을 할애하셔서 왜 넘어갔지? 자, 15분에서 20분을 할애하셔서 6개에서 8개를 맞춰주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맞으면 좋겠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6개에서 8개를 맞춰서 시험을 보시면 물리 때문에 변리사 1차를 통과하는데 곤란함은 없을 겁니다. 되려 좋은 성적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시험을 봤을 때 15분에서 20분 안에 6개에서 8개를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 학습 과정은, 자, 이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목표를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다 안 하세요. 이걸 다 하셔야지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다 하시는데 의외로 금방 끝나요. 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첫째, 물리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하고 난이도 상일 때는 물리 컴팩트 과정을 들으셨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5, 6개가 목표이기 때문에 컴팩트를 들어도 그냥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데 난이도가 중 또는 중상으로 이렇게 평범할 때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컴팩트 강의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훨씬 많지만은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면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강의라서 제가 이왕이면 이게 더 비싸니까. 자,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하고 컴팩트를 없애버렸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식을 외우시죠. 공식 좀 외우세요. 아니, 공식 하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데 자꾸 틀려요. 그러면 시험이 장난도 아니고 공식을 외우십시오. 아셨죠?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구구단 하듯이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열심히 학습하시면요. 여기에 전문가가 되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문제 딱 보면은 답이 몇 번이고 풀이 과정 줄줄 나오시는 분들 봤는데 시험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본 문제. 그 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옥하방 모의고사를 10회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개씩 한 달 동안 시험 막판에 이걸 하셔야지 새로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 문제 새로운 문제지만 내가 한번 희한한 문제들도 다 풀어봤다 해서 시험 보러 가서 당황하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수 학습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지 우리의 목표 요거를 하셔서 1차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추가 학습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물리는 좀 재능을 많이 따라가서 학생분들이 자기는 물리를 좀 잘해, 잘 맞는 것 같아. 물리를 처음 배우는데 나랑 아주 찰떡이야 하시는 분. 나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나는 X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켜서 제가 수업 시간에 S로 쓰거든요. X로 안 쓰고 그래서 학생들이 하도 경기를 일으켜서 S로 씁니다. S는 VT 이렇게 씁니다. 드립이고요. 자, 나는 재능이 없어. 돌아서면 까먹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학습 과정을 했는데 어느 분들이 추가 학습 과정에 좋은가 하면요. 이분은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뭐 추가 학습까지 합니까? 그냥 6개에서 8개 맞으면 되니까 이제 힘들어서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물리가 너무 잘하니까 아깝게 6개에서 8개 맞기보다는 만점까지도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 아닙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물리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일부분을 학습할 필요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간신히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판단해 드립니다. 저한테 여쭤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추가 학습 과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추가 학습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필수는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 과정을 학습하고 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학습 과정은 만점까지도 노리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객관식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6개에서 8개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왜 공부 욕심들이 많으신지 뭐 회독을 3번, 4번, 5번 하신 다음에 객관식도 3번, 4번, 5번 하셔도 저 점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문제풀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완벽하게 학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보면은 무조건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요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 강의를 완벽하게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안 나오고 고생만 됩니다. 아셨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학습 과정은 어떻게 가시면 되는가 하면요. 보통 2달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2달 동안 수업을 들으시는데 월수금 수업 듣고 월수금 복습하고 화목토 문제 풀기.
왜냐하면은 제가 문제들을 많이 포함시켰거든요.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월수금 수업 듣고 화, 목, 토 문제 풀고 그다음에 하루 정도는 다른 과목 좀 쉬시든지 하시면 되고 쉬고 자, 자 복습 및 문제를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를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거까지 해서 책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1회독.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럼 2달 걸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2달 동안 2회독. 알겠죠? 딱 2달 동안 2회독. 그 다음에는 화생지 중에서 하나 또 들으셔야죠. 화생지 들으면서 물리를 3회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3회독은 매주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1, 2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3회독은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3회독을 하시면서 내가 숫자가 바꿔서 출제돼도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월요일이 개강인데 월요일까지는 낫겠죠. 자,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돼도 맞출 수 있을까? 또는 살짝 바뀌어도 맞출 수 있을까? 그를 고민하면서 천천히 푸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시험 기간까지 많이 남았는데 득달같이 3회도 끝내봤자 성적 안 올라요. 그냥 천천히 푸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느긋하게 주 1회 또는 2회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자기가 숫자가 바뀌어도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3회독. 그 다음에 3회독 이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3회독 끝나면은 새로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중에 일부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냥 객관식 강의 수업 듣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찍어드릴게요. 요거 한번 3회독 할 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알겠죠? 또는 3회독 끝난 다음에 이거는 시험 끝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작업할 때 풀어보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간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공시간기 중요한데 공시간기를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요. 2회독 들어갈 때, 1회독 들어갈 때는 문제 푸는 데 집중하시고요. 예, 1회독하고 강의도 끝났죠? 그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 10분씩 공식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한꺼번에 외워봤자 휘발돼 버리니까 매일매일 10분씩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생지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물리를 여유 있게 이제 3회독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화생지 기본 강의 수강 완료 후 물화생지 객관식 학습을 하면 되는데 제가 화생지는 몰라요. 저는 물리밖에 모릅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객관식 학습이 필수가 아닙니다. 객관식 강의 필수 아닙니다.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문제 정말 잘 푸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아니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문제를 풀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일부분의 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리에서 성적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들으시고 하는 일부 문제만 풀어야 되니까 저하고 상의하세요. 아셨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객관식 학습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물리는 필수가 아니다. 알겠죠? 강의 듣지 마세요. 환불에 가세요.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냥 문제를 풀다가 강의를 들어야겠구나 싶으면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좀 길었죠? 자,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서 좀 드립을 쳤어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수업이 왜 힘든지 아시겠죠? 이걸로 버티셔야 돼요. 자, 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합격의 복학원
자연과 옥화방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옥화방이 중요한 거는 제가 학습 자료를 많이 나눠드립니다. 계속 고치고 다듬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 학습 자료를 옥화방에 들어오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게 해놨으니까 들어오시고요. 1,500명이 한계인데 1,500명 이상 못 들어오는데 지금 1,200명이에요. 300명 보통 한 6월 달에 차거든요. 그럼 그 뒤로 못 들어오셔서 사람이 빠져나가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와 계세요. 아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옥화방이 자료를 위한 방이 아니라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모르는 걸 질문해 주시면요. 능력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답변하고 그분들이 대답을 해드립니다. 저도 대답을 해드리고 하니까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하시면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는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 공부잖아요. 물리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니까, 물리 시험 공부니까 모르는 걸 알고 노력하다 보면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오개념 같은 것도 다 바로 잡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르는 거 열심히 생각해서 알아내면은 오개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질문으로 해결을 하세요. 오개념을 안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답변하세요. 답변. 왜냐하면은 인풋 아웃풋에 의해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알잖아. 그러면 잘난 체 해야지. 답변. 그러면은 성적이 의외로 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연습하기 위해서 옥화방을 개설한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오개념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드린 거니까 사실은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6월달 이전에 들어가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옥화방 추가 개설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1,500명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니까 요거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계 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이게 학교 법학원 홈페이지인데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이게 뜹니다. 옥화방이 자연과학 옥화방, 법학원 법 관련 옥화방, 그 다음에 홍기석 강사님 옥화방 이렇게 있으니까 요 세 군데 들어가셔서 한번 분위기 보시고요. 뭐 안 맞다 싶으면 나가시면 되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